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까 이어서 계속 두 번째 시간 취업 전략과 경력 관리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별 학습 내용은 똑같죠. 음, 지금 5차죠. 5차 의사소통 능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6주, 7주째는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아마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직업윤리가 먼저 위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간고사 8주차에 보고, 어, 중간고사를 8주차에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죠? 좀 강의를 좀 해야 되고, 중간고사는 그 다음에 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주차에 바로 중간고사 보면은 여러분에게 안내도 전혀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간중간 6주, 7주에 중간고사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 그냥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취업 전략과 경력 관리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의사소통 능력이고요. 의사소통은 저거죠.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얘기를 잘 생각을 해서 전달하는 거죠.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처음에는 첫 1교시에는 나의 의사를,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 표현해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대해서 했으면은 두 번째 시간은 조금 다르죠.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은 잘 듣는 거. 사실은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거는 서로서로 연관이 있는 거죠. 잘 들어야 말을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듣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강의 진도상 먼저 말하기를 먼저 나왔네요. 그거는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느냐 요거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핵심은 바로 뭐라고요? 경청 능력이죠. 경청. 잘 듣는 거, 경청하는 능력. 잘 들어야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재치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가지고 말을 잘할 수 있으니까요. 자, 뭐 이게 큰 의미는 큰 생각은 그리 없고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차. 경청의 의미, 경청의 기능, 중요성, 방법, 그 다음에 뭐가 경청을 하는데 방해하는지, 그죠? 다시 말하면은 경청의 의미, 어떤 것을 경청한다고 하는 거냐, 그 다음에 경청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고, 경청은 왜 중요한지, 얼만큼 중요한지, 그런 경청하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면 경청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뭘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개요. 경청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공감. 그게 바로 경청입니다. 공감하니까 무슨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말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시작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키 팩터는 뭐냐? 경청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경청이 쉬워요, 어려워요? 무척 힘들어요. 듣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게 쉽지 않는 겁니다. 그죠? 경청하기가 뭐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효과적인 경청 방법을 습득하여 올바른 경청 자세를 갖추도록 합니다. 자, 경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이거죠. 경청의 올바른 자세를 갖출 수 있는데 이 자세를 올바로 갖추기 위해서 뭡니까? 경청의 의미와 즉 중요성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경청하는 자세를 파악하여 나는 지금 어떤지 올바른 경청 자세를 갖추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나 활동을 통하여 효과적인 경청 자세와 방법을 습득하여 체화,
내 몸 속에 집어넣는다. 내 몸에 피와 살로 만들어 버린다. 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자, 주요 용어를 보겠습니다. 경청.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 요거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들으며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공감하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입장, 역지사지, 입장이 되어 그의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이고 공감적 이해죠. 공감적, 역지사지, 역지사지. 자, 만화 하나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제 상품에 대해서 소개하네요. 이게 뭐죠? 저희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듣고 다른 상품 없나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잘 안 듣고 있는 것 같죠? 다른 상품은 없죠? 훌륭합니다. 다른 상품은 없냐고요? 이게 뭐예요?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만족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거 얘기해달라 이 얘기인데 계속 이 제품에 대해서만 얘기를 줄줄절절절절절 하고 있죠. 경청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청의 의미.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이죠. 한자로는 경을 쓰죠. 기울어질 경에다가 들을 청이죠. 그러니까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귀를 열고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경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는 물론 두 가지 단어가 한자가 다 중요하지만 경청의 의미는 청이 더 중요하죠. 청. 그래서 청자를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세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세하게. 자, 이 얘기입니다. 한자를 풀어보면요. 귀이자죠. 귀이자. 귀이에다가 임금 왕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개, 열십자. 그 다음에 이게 눈목자인데 눈목은 이렇죠. 길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옆으로 기울인 거죠. 그 다음에 한일자, 그 다음에 마음심자. 이렇게 쭉 분리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귀, 왕, 10번, 눈, 그죠? 그게 한 번의 마음, 한 가지 마음. 이게 들을 청이죠. 그래서 한번 풀어볼까요? 귀, 이자, 임금왕자는 묻혀봅니까? 왕 같은 귀, 매우 크다라는 귀. 귀 중에서도 왕이라는 거죠. 왕 같은 귀, 큰 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귀가 크다는 말은 잘 듣는다는 거죠. 잘 듣고 큰 귀로 그 다음에 뭡니까? 열심 눈목 10개의 눈 완벽한 눈 마음의 눈 그죠?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손짓 발짓 몸짓 어감을 다 하는 거죠. 시각적이죠. 그죠? 이건 시각적이죠. 시각적.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귀는 이건 뭐죠? 청각이죠. 청각, 시각, 시각. 아까 우리 얘기했죠. 청각은 33% 맞나요? 시각은 55%. 예, 이거 다 그대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한일 마음, 하나의 마음. 그러니까 즉 뭡니까? 니하고 내하고 마음이 다 같다 이거죠. 하나의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좀 이해 가나요? 청자 이거 다 쓸 줄 알겠죠? 귀 이자에다가 어떤 귀요? 왕같이 큰 귀에다가 10개의 눈으로 가지고 즉 시청으로 한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것이 뭡니까? 들을 청자예요. 청자. 들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듣는다. 들을 청자. 이렇게 하면 이 한자 뭐 무슨 사람 아무도 없죠?
경청의 한자의 의미입니다. 이걸 꼭 좀 해볼까요? 자, 여러분 옆에서 한번 써봅시다. 청자. 청자. 자, 이거 좀 지우고, 그죠? 그래서 이거 지워볼게요. 좀 싹 좀 지우고, 이것도 지워볼게요.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요. 싹 지워볼게요. 자, 싹 지우고 다시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씁니까? 귀이자고 있고요. 귀이. 그 다음에 임금 왕자.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열십자. 그 다음에 눈목자인데 옆으로 기울였다고 했죠. 이게 눈목자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에다가 마음심자. 이렇게. 그죠? 이걸 다 더하면 뭡니까? 더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따라서 같이 몇 분 써봐야 돼요. 이렇게 쭉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해서 마음심자를 쓰면 되죠. 이게 뭡니까? 덜을청. 이게 덜을청자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예, 경청. 청. 이거는 뭐 여러분 이거 시험 낼까요? 이거 덜을청자 쓰는 거. 그죠? 요거 시험 낼게요. 중간고사. 청자 쓰기. 예. 자, 경청의 기능. 경청의 기능입니다. 경청. 경청의 기능은 뭐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죠. 맞죠? 경청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죠. 경청 안 하면 무시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을 해야 됩니다. 대인관계의 원활함과 의사결정,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즉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다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잘 들어야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청을 하고 있는 이러한 태도만 보여줘도 상대방은 굉장히 많이 호감을 느끼는 거죠. 화가 많이 풀리는 거죠. 경청은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자, 경청을 하면은 일단 상대방은 뭐예요? 본능적으로 안도감을 느끼고, 그리고 경청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신뢰, 무의식인 믿음, 신뢰를 형성되기 시작하죠. 즉 뭐예요? 라포가 형성된다 이겁니다. 경청만 해줘도, 경청만 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라포를 형성할 수 있죠. 일단 라포가 형성되면은 뭐 나머지는 굉장히 일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개인태 뭐라고 하는 것 같죠. 경청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경청의 중요성. 그죠? 경청은 대화의 과정에서 기본이 되죠. 기본. 즉 이런 말이 있죠. 천냥빛을 갚는 말을 하려면 화려한 입담을 가진 것도 중요하겠지만 타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상대의 의중을 파악해줘. 의중을 파악하고 호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의중을 파악하려고 호감을 주는 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경청이란 말이에요. 경청. 경청만 잘해도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청이 어렵냐? 아닙니다. 비교적 쉬워요. 간단히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간단히 실천할 수 있으며 경청을 잘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남들이 갖지 못하는 습관을 특히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경청. 경청 잘해서 엄청 출세한 사람들 많아요. 이따 나옵니다. 그죠? 경청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뭡니까? 허밍. 이게 맞춰주면 되는 거죠. 상대방이 얘기할 때 집중하고 눈을 맞추고 미소를 띄우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기억해주면 되는 거고요. 맞나요? 예,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매력적으로 말하는 것도 그런 거죠.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을 따라해 주는 거죠. 이거 뭡니까? 나 아무튼 열받았어. 이렇게 상대방이 말하면 뭐예요? 너 화났구나. 이런 식으로. 맞장구 쳐주는 거죠. 예. 이게 경청의 중요성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경청의 대가들을 한번 볼게요. 경청의 대가들. 여러분, 세종대왕. 그죠? 경청의 대가죠?
항상 낮은 자세로 사람 의견을 경청한 세종대왕의 태도는 경청. 우리 여주에 세종대왕릉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대학은 세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처럼 세종에 대해서 일찍이 학습하고 나가는 게 큰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오바마죠. 오바마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죠? 훌륭한 리더는 경청에서 시작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터 드러크. 혹시 여러분 피터 드러크는 잘 모르시나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 기업, 그 다음에 경영 뭐 이런 쪽에서 아예 거의 뭐 최고의 석학이었죠. 그죠? 예, 굉장한 분이었어요. 예. 내가 만일 경청의 습관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누구도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경청을 해도 경청. 피터 드러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은 미국 사람이고 한 사람만 우리나라 사람이네요. 자, 나의 경청 성량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냥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옆에서 점수를 쓰세요. 자,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인다. 예. 그렇다, 안 그렇다? 예. 저는 안 할게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금세 알아차린다. 금세. 이거 눈치가 있다, 없다? 이거죠? 눈치가 있다. 자, 상대방의 문제를 또 털어놓을 때 그 사람 말에 금방 몰두한다. 몰두 잘 돼요, 안 돼요? 예. 새로 알게 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공통의 관심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새로운 사람, 흥미를 가지고. 뭐 저는 이거 아주 매우 그렇다 해당될 것 같은데. 자,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눈짓이나 고갯짓으로 흥미를 표현한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을 조리 있고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갑갑해진다. 야, 말로 왜 그렇게 못해? 갑갑해. 이렇게. 그러면은 매우 그렇다. 갑갑해요? 예. 아니요. 내버려 둬요. 그러면 요거죠. 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내용의 불일치나 모순점에 집중한다. 야,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말하는데 좀 이상해. 뭐 이런 거죠. 말이 좀 틀리는 것 같아. 이런 거. 그럼 잘 들으니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건너뛰거나 예단한다. 미리 앞질러. 아라고 말하는데 벌써 야라고까지 가 있냐고요. 이거는 뭐 경청하는 태도는 좋지 않는 건데 그런지 안 그런지 예단한다. 대화 도중에 격가지를 치며 다른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정말 싫다. 얘기하는 자가 툭툭 다른 얘기를 하면은 좋아해요, 싫어요. 이런 것들이죠. 이게 벌써 9개가 지나갔네요. 이렇게 벌써 몇 점 나옵니까? 5, 9, 45. 만점은 45점. 만점은 45점에서 그 다음 시작은 뭐요? 9점이죠. 9점에서 45점 사이. 예.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0번. 말하는 사람이 더 빨리 요점에 도달할 수 있게 질문을 던진다. 자꾸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죠. 모든 사실을 듣고 나서야 판단을 내리거나 의견을 내놓는다. 좀 신중하냐, 이 얘기네요. 네. 기술적인 정보를 선호하는 편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계속 따라오는 거. 의견이나 주장보다는 내가 직접 판단, 평가해 볼 수 있는 사실이나 증거를 듣고 싶어 한다. 요거. 복잡한 정보를 듣는 것 즐겁고 좋다. 복잡하게 듣는, 사세하게 듣는 게 좋아한다. 추가적인 정보를 캐내기 위해 질문을 던지느냐, 던지지 않느냐. 자,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배워두면 좋겠죠. 바쁠 때면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상대방에 알린다. 지금 나 바쁜데 나중에 들을게 라든지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부터 말을 한다. 내가 얼마 기다렸다 안 기다렸다 말해요 안 해요? 시간이 없다 싶으면 상대방이 일을 하는 도중이라도 끼어든다. 예. 시간이 없다 싶으면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어도 손목시계나 벽시계를 쳐다본다. 시계를 보냐고요? 시간의 압박을 느낄 때면 다른 사람의 밑에 말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 이런 것들도 조금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요거는 몇 점이죠? 요거는
요거는 11점에서 몇 점까지요? 55점까지죠. 55점까지. 자, 요거를 더했을 때, 자, 이게 점수가 나오죠? 점수가. 여기 1번에서 5번까지 점수한 거. 6번에서 10번까지, 11번에서 15번까지, 16에서 20번까지. 개수 점수를 다 나와야 되나요? 그죠? 예. 4, 5점이 많으면 성향이 강하고요. 3점이 보통 1, 2점 약한 성향이죠. 2개 이상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다중적인 경청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좀 다중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확확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모든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면 경청 자체를 회피할 수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사람은 없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다시 요거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경청에 이제 성향별 장단점을 했어요. 그죠? 사람 지향적이냐, 행동 지향적이냐, 내용 지향적이냐, 시간 지향적이냐, 장점과 단점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 지향적은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고 타인의 감정 상태에 너무 쉽게 휘말리게 된다. 단점 이런 것들이죠. 행동 지향적은 문제 핵심에 빨리 접근한다. 그 다음에 내용 지향적은 뭡니까? 정보적 정보를 기술적 정보의 높이 평가한다. 이러죠. 근거를 제시하도록 격려한다. 시간 지향적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의 단점은 시간 낭비를 하는 사람들 참지 못하는 성향이 있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집착을 하고 말이 끝나기 전에 넘겨짚고 재빨리 결론을 내리면 너무 빨리 내버리죠. 감정적인 문제를 과소평가할 수 있는 이런 행동적인 사람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그래서 경청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잖아요. 그죠?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세계 최고의 달변가 오프라 윈프리죠. 레리 킹. 자, 세계 최고의 달변가 오프라 윈프리와 레리 킹은 최고의 말하기란 최고의 듣기에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쇼에 등장하는 게스트의 이야기를 집중하게 들은 다음에 궁금한 얘기를 듣기 위해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죠. 예, 그래서 달변가가 아니더라도 생생하고 감동적인 자신의 스토리를 틀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 유명하고 이 사람 뭡니까? 엄청 책도 많이 읽죠. 그죠? 책 읽기의 달인입니다. 책 읽기. 이 사람이 읽는 책을 소개하면은 책이 엄청 잘 팔리죠. 오프라 윈프리. 예, 젊을 때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성공한 입지적인 인물이죠. 예. 자, 효과적인 경청을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패밀리라고 했어요. 그죠? 자,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말을 배우는데 약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뭡니까? 묵상 6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청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으며 어렵다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로 얻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패밀리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거죠. F. 우호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우호적인 마음으로 attention 집중해서 me too 그래 맞장구를 쳐주며 interest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주며 look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죠. eye contact 그 다음에 you are consented 대화의 중심에 상대가 있도록 느끼도록 항상 배려하면서 해야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패밀리 법칙이다. 요거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패밀리라고 하죠. 우호적인 마음으로 friendly 그 다음에 attention, me too, interest, look, you are centered 이런 식으로 요 기분으로 항상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효과적인 경청과 뭐 올바른 순서가 뭐냐 그러면은 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뭐든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강의나 강연에 보면은 계획서나 강의 계획서를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용어를 친숙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 강의 쭉 할 때 뭡니까? 항상 맨 초기에 용어를 정리하잖아요. 그죠? 강의 주제나 강의에 등장하는 용어에 친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읽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모든 것에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죠? 말하는 사람의 속도와 말을 이해하는 속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격을 메우는 방법을, 그죠? 무슨 말 하는데 그거 이해 못하고 있다가 훅훅 지나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좀 약간의 뭡니까? 예측을 좀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하는 동안에 시간 간격이 있을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추측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이러한 추측은 주의를 집중하는 듣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 자꾸 지어야죠. 내가 나하고 그래야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나의 삶, 목적, 경험과 관련시켜 봅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측면에서 메시지를 이해하면 주의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질문을 하면서 경청하는 데 적극적이 되고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죠? 왜? 이것은 올바른 경청 방법 중에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요약을 해야죠. 요약. 자, 요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프레젠테이션 할 때 요약을 했죠. 글보다는 뭡니까? 이미지나 사진이나 쪽으로, 동영상 쪽으로. 자, 메시지를 이해하고 사상과 정보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반응을 보여야 되죠. 반응을 보여야 되죠. 피드백은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당신의 이야기하고 질문을 던져 이해를 명료화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피드백은 상대방에 대한 당신 시각이 옳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죠. 오해를 미리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씩 반응을 하면서 뭡니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점점 쌓이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경청의 필수 요소 저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감적 이해죠. 공감적 이해. 자, 경청을 위해서는 공감적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자, 그러면 공감적 이해가 뭐냐면요. 공감적 이해란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의 눈으로 사물을 봐야 되겠죠. 상대방의 생각으로, 상대방의 느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보는 프레임, 틀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 사람의 생각이 뭡니까?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빨갛게 보고 있는데 나는 파란 안경을 고집하고 내 파랗게만 자꾸 보였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일단은 들을 때는 그 사람과 맞춰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하려면은 상대방이 나의 감정에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면은 그러면 상대방은 뭡니까? 신뢰하면서 자기를 더 드러내게 보여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호간의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공감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니고시에이션, 협상가들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되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를 해주고 해야 되죠. 여러분 이제 환자들하고 상담할 때도 뭡니까?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되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예, 그거 무지 아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그게 별거 아니에요. 안 아파요. 엄살 부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용어를 좀 배우면 좋겠죠. 공감적 이해를 위해서는 공감을 표현해야 되겠죠. 표현.
자기가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 당신의 그 아픔을 내가 공감적 경청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표시해 줘야 되죠. 자, 이거 뭡니까? 상대방의 말 속에 있는 담긴 감정이나 욕구를 동일하게 언급. 이 동일하게 언급한다. 요때 동일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언어하고 내용을, 즉 용어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용어를 가지고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뭐 때문에 뭐를 느끼시는군요. 그렇게 했었어요? 뭐 하겠네요.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군요. 뭐 이렇게 서로 공감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용어도 가능한 그 사람이 쓰는 용어를 써야 된다 이거죠. 예,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투를 가능한 한 따라해 주는 거죠. 자, 사례가 나왔습니다. 영미는 주위에 친구가 참 많아요. 저는 영미를 가장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네가 영미를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데 영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시원하구나 서운하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 앞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앞에 사례가 이 친구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써달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요 한 말을 그대로 써주고 여기에서 서운하구나 요 말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사례 이겁니다. 이제 졸업반이라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막막해요. 이것도 뭡니까? 조금 있으면 졸업이라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난에 심각하면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요거죠. 요 앞에 요 말은 뭐예요? 요 말은 공감적 표현 듣는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 상담자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용어 이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감정을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 말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집어넣는 이게 바로 뭡니까? 공감적 경청을 하는 표현하는 방법이죠. 아시겠죠? 예. 자, 그럼 그러한 경청을 하는데 방해 요소는 뭐냐 몇 가지가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를 알아볼까요? 근데 우리 흔히 입은 작게 귀는 크게라는 말을 씁니다. 들을 청자도 그렇죠?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올바른 경청을 위해서는 먼저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를 파악해 봅시다. 약 8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뭘까요? 자, 대답한 말 준비하기. 먼저 대답한 말 준비하면 안 되겠죠?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을 생각이 바빠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가 할 말을 먼저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을 걸러내기. 상대방의 말을 듣기 하지만 메시지를 온전히 안 듣죠. 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판단하기, 예단하기. 너무 빨리 판단하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비판하기 위해 상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판단은요, 굉장히 뒤로, 나중으로 미뤄도 돼요. 이거 절대 빨리 하면 안 됩니다. 판단 빨리 해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말이 안 들려요. 그죠? 그럼 뭡니까?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뭐예요? 요 부분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요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은 뭡니까?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부분적인 얘기고 상대방은 이거를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한 건데 요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전혀 다른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 다음에 다른 생각하기. 자꾸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자꾸 이상한 잡생각이 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너무 조언을 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조언. 그죠? 조언을 빨리 해주려고. 그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뭡니까? 경청은 뭐예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들어주기.
조언하기가 아니라 뭐예요? 조언하기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들어주기. 들어주기가 더 중요하죠. 경청하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면은 해결책은 그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그죠? 또 뭡니까? 언쟁하기. 단지 반대하고 논쟁하기 위해서만 상대방의 말을 기울이는 거. 이거 안 좋은 태도죠. 말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 옳아야 되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내만 옳다는 거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면 나만 옳다는 생각. 이거 그럼 뭡니까? 설정 넘어가기. 주제를 바꾸거나 농담으로 넘기는 거. 이거 진지한 태도 아닌 거 이거죠. 그냥 슬쩍 가볍게. 그러니까 좀 진지해져야 되면 진지해져야 되죠. 어찌 보면 조금 심각해져야 되죠. 너무 사람이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이거 하면 아주 경청이 안 됩니다. 약간 긴장을 해야 돼요. 더 좋은 말 있네요. 긴장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상대방의 대화가 시작되면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들어야 되고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뭡니까? 생각이 나고 의지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쭉 우리가 경청하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해보면은 1.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즉 경청이 중요하다. 맞죠? 경청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며 뭐 하는 거다? 공감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했나요? 자기의 경청 성향을 자가 진단을 통했죠. 해가지고 올바른 경청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뭐인지 요거 우리 해보니까 몇 가지 했나요? 8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혹시 나한테 그런 요소가 없었는지 있었다면은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효과적인 경청을 위해서는 패밀리 법칙이 있었어요. 패밀리 법칙. 맞나요? F, friendly, 즉 아주 우호적인 감정, 분위기 좋아서 그죠? 그 다음에 A, attention, 상대방에 집중해서 듣고요. me too, 맞장구를 치는 거죠. 나도 그렇다, me too잖아요. me too. 그 다음에 I는 interest, 관심과 흥미를 표현해 가면서 그 다음에 look 뭐예요?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죠. 그 다음에 Y는 you are the centered. 당신 중심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화의 중심이 상대방 당신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말도 하고 질문도 하고 눈길도 주고 하라 이 얘기죠. 그래서 올바른 경청 순서 자세를 익히고 경청의 필수 요소신 공감적 이해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서 경청 능력을 갖추도록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죠? 오늘도 아주 이렇게 오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게 참고 문헌은 간단히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은 김보경 선생, 김한 선생, 최인희 선생하고 몇 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